매일 아침 은행 앱으로 송금하고 정부24 앱으로 서류 떼고 우리가 정말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모든 서비스 밑에 깔린 보안.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쓰고 있는 걸까요? 특히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쓰는 암호 기술은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거 안전합니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속 시원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의 순서인데요. 먼저 국가가 우리 암호 기술을 어떻게 보증하는지부터 알아보고 암호 모듈 검증 제도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얼마나 깐깐한 과정을 거치는지, 또 한 번 검증받으면 그걸로 끝인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누가 우리의 디지털 보안을 보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국가의 공식 답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암호 모듈 시험 및 검증 제도. 이름이 조금 길고 딱딱하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암호 기술이 국가가 정한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통과했는지 공식적으로 시험하고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랄까, 일종의 국가 공인 보안 합격 스티커 같은 거죠. 그럼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랑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누군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암호 모듈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정보를 암호로 막 바꾸고 또 그걸 다시 원래 정보로 풀어주는 역할을 실제로 하는 핵심 부품을 말해요. 자동차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엔진이나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능을 내는 바로 이 알맹이를 국가가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이 검증 과정에는 3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안전 테스트 비율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암호 모듈이라는 엔진을 만든 신청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제조사겠죠. 그리고 이 엔진을 넘겨받아서 아주 혹독한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시험 기관이 있어요. 자동차 충돌 테스트 시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칙을 정하고 시험 결과를 최종 검토해서 공식 합격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검증기관, 즉 국가정보원이 바로 정부 안전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셋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하나의 암호 모듈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과연 얼마나 험난하고 또 깐깐한 여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4단계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개발사가 저희가 이런 암호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제품이랑 소스 코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은 설계도까지 전부 시험기관에 제출해요. 둘째, 시험기관은 이걸 받아서 국가가 정한 검증 기준에 따라서 정말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보는 혹독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셋째, 테스트가 끝나면 시험기관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보스격인 국가정보원으로 보냅니다. 마지막 넷째, 국가정보원이 이 보고서를 최종 검토해서 오케이, 안전하네 라고 판단하면 드디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검증필 암호 모듈 목록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 테스트가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주는데요. 객관성, 그러니까 시험관 기분에 따라 결과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고요. 공정성은 어느 회사 제품이든 똑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성과 재생산성은 뭐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테스트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힘들게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안전한 걸까요? 아, 천만에요. 보안의 세계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이제 재검증이 하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검증의 유효기간은 딱 5년입니다.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한 번 합격했다고 해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이 제도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이럴 때 재검증이 필요한 거죠. 아주 사소한 코드를 하나 수정해도 새로운 해킹 방법 같은 보안 구멍이 발견돼도 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5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재검증 종류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 알고리즘 같은 핵심 보안 기능이 바뀌잖아요?
이건 거의 새 제품으로 봐서 새로운 검증 번호랑 새로운 5년 유효 기간을 받아요. 5년 유효 기간이 만료돼서 재검증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앱 디자인을 좀 바꾼다거나 하는 비보안 기능 변경 또는 급하게 보안 구멍을 막는 취약점 보완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효 기간과 검증 번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또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만약 이런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검증도 안 된 암호 기술을 쓴다면 내 세금 정모는 여기서 세고 건강 기록은 저기서 셀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런 혼란을 막고 우리가 쓰는 공공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국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이 5년이라는 기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안이란 건 한 번 달성하고 끝나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유지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이 촘촘한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방법을 만들고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모든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과연 현재의 이 검증 제도는 미래의 위협까지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